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근데도 날씨가 좋은데도 오늘 제 방송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밖에 나가지 않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렁차게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 울면서 태어나느냐면은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우리 몸에 있는 폐가, 그죠? 이렇게 이제 접혀 있던 폐가 펼쳐지면서 그 고통에 의해서 울면서 태어나죠. 그때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 이 잘 살아보자라는 개념이 즐겁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죠?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동기부여를 찾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거든요. 혹자는 이제 자고 먹고 놀고 또 자고 먹고 놀고, 그죠? 게임하고 백화점 가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쾌감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이 차츰차츰 어떤 방식을 찾게 되느냐면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행복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관련한 일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리사가 돼서 열심히, 그죠?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또 뭐 옷에 대해서 패션 감각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그런 분야에서,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행복 구조를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분 대부분은 아마도 주식을 사랑해서, 이렇게 주식을 좋아해서 주식과 관련돼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을 시작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제방송만 보고 누군가의 조그만 가이드만 받으면은 전부 다 벼락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주식을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꿈과 같은 그런 어떤 현상들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졌다라는 거죠. 1,000만 원으로 1,0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주위에, 그죠? 나는 반드시 1,000만 원으로 1,000억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해. 이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는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너가 지금 망상에 젖어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남들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런 걸로 될 수 없어, 이렇게 장담했을 때, 내가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 남들이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엄청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행복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될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이 행복감을 여러분들께서 만들기 위해서는 남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행복은 독해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독해야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미국의 로빈 후드, 그죠? 일본에는 닌자 개미.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개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한국에서는 동학개미라고 하죠. 이 개미들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 개미라고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공했던 개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지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지독해야 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보면은 확실하게 주식시장의 색깔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의 색깔이 뭐냐 이거죠. 색깔이 뚜렷할 때는 주도주가 딱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도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모습이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순환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세요 했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 보면 지난 한 주를 보면은 뭐 40% 넘는 이런 수익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주에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어떤 방향성을 찾으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왜냐? 주도주가 없단 말이에요. 주도주가 없고 이 종목들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야 된다. 특히나 지금 시장은 뭐냐면 약간의 정책주가 잘 반영이 된다. 그죠?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베트남을 순방하면서 뭡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변압 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전선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전쟁이라는 부분보다도 그죠? 지금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재료 지금 시장은 어때요? 우리 시장은 전쟁은 일어나지만 뭐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희비가 엇갈려야 되는데 지금 실적과 관련돼 있으면서 지난주에는 SK하이닉스가 그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반도체들을 좀 이끌어줬거든요. 그전에는 삼성전자가 그죠? 어떤 방향성을 정했다면 이번에는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반도체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대부분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한가를 치면서도 그죠 그 어떤 형태를 갖춰줬고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상을 쳐주고 그죠 그다음에 SFA 반도체라든지 제조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네페스라든지 네페스 아크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반도체는 실적을 벗어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 산업도 그렇게 막 장시간 10년, 20년 이렇게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뭐 그전에 삼성전자가 뭐 8만 원, 9만 원에서 반토막이 났을 때는 상당히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흐름들이 좋지 않았잖아. 그죠?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반짝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하시고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거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들이 반도체, 방산, 그죠? 조선. 이번에 그 이란과의 어떤 전쟁에서 중동에서 가장 히트를 친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방산 부분인데 또 요 조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돼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선주들도 지금 서서히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조선주도 뭐 가게는 많이 움직였던 뭐 현대힘스라든지 세진중공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세력주의 동일 스틸럭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잖아. 그죠?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이런 조선 관련한 종목들이 한때 테마를 이루면서 시장을 좀 주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삼성중공업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실적 부분과 이런 것들이 연관을 지으면서 상당히 흐름이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은 이렇게 패션이구나. 그때는 이렇게 좀 약간 세력형의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좀 묵직하면서 실적과 동반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이제 가장 정책주로서 두드러진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뭐 베트남에 어떻게 짓겠다 뭐 그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 그 미래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 그죠? 지금 뭐 석유도 에너지고 모두가 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AI와 관련돼 있는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짓지 못하게 한다. 에너지가 너무 가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베트남 순방을 하고 있었던 그때 대통령이 있을 때 지금 보면 가온전선이라든지 그죠? 뭐 대원전선이라든지 이 사실 이 저가 종목들이 보면은 이 통신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 뭐 대한강통신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실적이 그죠 그다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4배, 5배를 막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첫상한가, 상한가를 치면서 그런 것처럼 이 전선주들도 이 저가 종목이지만 지금 보면은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저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수급 자체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떠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뭐 전선주 하면은 그 외에도 뭐 재룡전기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상승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시장에서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종목들을 움직일 때 전체 달을 다 안 움직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두 종목, 몇몇 종목의 어떤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수급이 쏠리는 그런 어떤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투자 금액이 좀 한정돼 있으신 분들은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LS 관련한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LS 뭐 에코 에너지라든지 LS 관련한 그죠 그런 종목들도 움직였지만 이 대원전선이 조금 시세를 움직이면서 아직 기술적 흐름이 좀 살아있는 이런 모습. 그럼 LS 마린 솔루션도 어떠냐? 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5일선 위에 있는 캔들들은 살아 있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지 않는 그런 라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 5일선을 찍어줄 때,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는 전략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이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떠냐면은 어느 특정 주도주가 없이 이번 주에는 순환을 굉장히 이렇게 좀 빨리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다 한 번씩 이 테마를 이루어서 그 당시에 시세를 발휘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원전하면 두산 뭐 에너빌리티 뭐 BHI 그죠? 한전기술 막 이렇게 좀 많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잖아. 그죠?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안 움직인 건 아니지만 뭐 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여주면서 여전히 어떠냐면은 박스권에서 언제든지 그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약간 좀 서정기전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그날 상한가를 치고 그죠 물론 상한가가 밀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올 때 누가 대장을 하고 어떤 형태를 갖추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시세를 발휘할 때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안 보신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들만 잘 체크하고 관심창에 넣어두시고 하신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전주부터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에겐 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 주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도 돌아가면서 순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주에 움직였던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해서 지금 어떠냐면은 다음 파동, 지금 이제 2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3파가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그 어느 라인까지 반등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보면은 이제 그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조금 이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목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좀 움직였던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도 이런 종목들 관심창에 올려두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청자 문의를 한번 볼까요? 2천만 원으로 그죠? 얼마를 베팅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죠?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 메일로도 많이 오고. 그러면 2천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됐어요? 한정된 자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한정된 자금은 조건이 있겠죠. 제가 밴드나 제 유튜브에서 그 장마감 보시면은 2천만 원으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제 그 이번 달에도 보면은 1,000만 원이 넘게, 지난달에도 1,000만 원이 넘게 투자 금액의 거의 뭐 그죠? 100%, 50%를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그죠? 그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이라는 부분을 그죠?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뭐 2천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이렇게 벌 때는 조건이 없겠느냐 이거죠. 조건이. 여러분들 인간이 가장 희망하는 건강하게 자기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연령대를 몇 살로 보느냐면은 73세까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73세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죠? 그건 결국 뭡니까?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일어나게 해서 그죠? 관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가 50을 위해서는 40대부터 건강 준비를 하고 운동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지금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델리온에 론칭해가지고 현재 13년째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17년을 더해서 80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대충 제 나이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하려면은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문가로서 반드시 프로여야 된다. 프로는 뭐예요? 1등 해야 된다. 지금까지 1등 하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1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카가 일반 차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뭡니까? 일반 차는 엔진이 앞에 있지만 스포츠카는 어때요? 엔진이 크다란 게 그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는 것처럼 이런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 그러면 2천만 원의 조건하고 2억의 조건하고 20억의 조건 중에서 이 세 개의 조건을 봤을 때 누가 제일 독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독해야 된단 말이에요. 독해.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가진 사람은 2억을 가진 사람보다 20억을 가진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지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독하다는 거는 뭐냐면 누구나 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000만 원 가지고 빨리 1,000억 자산가가 되고 싶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를 내려놓아야 되느냐 하면은 욕심이라는 거를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2천만 원이 뭐가 될 때까지 내 투자 금액에 따블이 되고 4천만 원이 되고 4천만 원이 다시 8천만 원이 되고 8천만 원이 1억 6천이 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엄청나게 지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다음 코너를 보시면요. 자, 보세요. 이 비중 베팅이라는 거 있죠. 가장 높은 주식시장의 영역이다. 이 지금 비중 베팅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 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은 이게 이 4개가 아니고 2개였는데 PD님이 이 4개를 했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이 비중 베팅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 종목당 얼마를 사야 하나요? 또 뭡니까? 몇 종목을 사야 하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종목당 몇 프로를 사나요? 그다음에 뭡니까? 몇 종목을 사나요?
왜 틀렸냐면은 이거를 묻기 전에 자기 자신이 뭡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력. 내가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종목당에 그 뭡니까? 몇 주를 사고 몇 주를 베팅하든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보통 보면 2% 사세요. 3% 사세요. 그럼 2천만 원에 2% 사면 20만 원치 40만 원치 사가지고 무슨 돈이 되느냐 이거죠.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죠? 이 종목이 승률이 높을 것 같아. 그죠? 이 종목은 승률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여기에서 2천만 원을 다 베팅해도 그죠? 금방 30% 40%를 벌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거를 볼 줄 아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실력은 뭐와 연관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늘 보시는 그 기술적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시황 그리고 시장 전체를 보면서 그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재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특별한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죠? 그 선수들의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중 베팅을 잘하게 되면요. 2천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200도 볼 수 있고 500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종목 선정.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중 베팅만 잘 되면요. 작은 투자 금액이라도 얼마든지 단시간에 그렇게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유튜브에 그 장마감에 맨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믿지 않고 하지 않느냐면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실력이. 그것도 보는 실력이라고요. 대부분 보면 어떠냐면은 자기 기준에서 본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 그 막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적어놨신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누나가 뻥을 치는 줄 알더라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가 해보지 않고 자기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믿겠느냐 이거죠. 자기가 경험해보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200만 원 가지고 그죠?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200만 원을 벌 수 있느냐? 땅 짓고 헤엄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실력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실력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느냐? 배워야지요. 왜 여러분들은 안 배우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내 나름대로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그런 어떤 나쁜 습관을 지니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베팅을 잘 하셨다. 예를 들어서 이 첫상한가, 이 첫상한가에 베팅을 해도요. 이것도 지금 제가 그 밴드에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만 베팅해도 이 30%만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짜리냐면 이게 뭐 7만 얼마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7만 원에 좋다 이거죠. 200주만 샀다 하더라도 30%면 돈이 얼마입니까? 몇백만 원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는 실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아시겠죠? 요즘은 패턴이 어떠냐면은 상한가를 친 종목이 다음 날 연속성을 갖고 또 설령 조금 눌려준다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어떤 파동 길이를 만드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살짝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조건들은 뭐냐면 반드시 시황이 반도체라는 그런 어떤 뭡니까? 이거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딱 이 종목에 대해서 그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죠? 이렇게 해줄 때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7만 원에 사셔도 12만 원까지 갔으니까 주당 얼마입니까? 주당 5만 원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주당 3만 원만 먹는다 하더라도 200주면은 600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다 안 해도 어떻습니까? 충분한 수익 구조가 형성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기입니다. 이거는 물론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어떤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은 투자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작게 사도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80만 원입니다. 100주만 사도 8천만 원입니다. 10주만 사도 800만 원입니다. 20주만 사도 1,600만 원입니다. 내가 20주만 사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라인에서 움직이는 이 라인에서 그랬다면 이 뭡니까? 따블 같잖아, 따블. 내가 예를 들어 1,600 해서
20주만 사도 뭐 얼마 된다? 1,600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에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실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을 가지고도 이렇게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이 항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왜 못하느냐? 두려움. 그죠? 왜 두렵습니까? 내 투자 금액에 나의 어떤 욕심에 과다한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 그래 내가 뭐 2천만 원 있어. 내가 여기서 한 10주만 사보지. 한 800만만 한번 넣어보지. 이렇게 해서 다음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0주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야 뭐 돈 1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자금은 2천만 원인데 거기다가 미수풀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날 이렇게 살짝 눌리면은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비중 베팅이라는 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욕심을 내려놓고 실력만 쌓이면은 얼마든지 주식시장에서는요. 돈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아주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돈을 못 버는 시장도 있어요. 시장이 받쳐주지 않을 때.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솔직히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목들 자체가 지금 주가가 다 비싸니까. 그렇지만 한정된 자금도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삼성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성중공업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죠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이 종목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이제 뭡니까? 딱 시작을 하면서 양음양으로 싹싹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저런 종목들도. 지금 이 가격이 지금 보면은 3만 원대입니다. 그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죠? 내 투자 금액에, 아, 그래, 내가 절반 정도는 투자해놨고, 그죠? 밀리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원칙을 있으면, 물론 얘가 이래 가다가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뭡니까? 지금 조선주들 지금 움직이려고 슬슬 움직이지 않습니까? 테마가 지금 어떠냐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이 조선주 중에서도 지난주에 제가 하나 엔진 지난주 제가 그 관심창에서 이 관심주에서 5개 드린 것 중에서 전부 다 40% 30% 이상 수익 나왔죠. 식품제약만 제외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 조선 기자재 쪽들이 지금 살살 하나 엔진, STX 엔진 이렇게 슬슬 올라오면서 과거에 또 그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좀 시장에서 뭐 한입물 했다 하는 종목들이 뭐 힘스라든지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이런 게 막 올라오고 있잖아. 세진중공업이나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조선주들이 살짝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면서 또 이제 지금 조선주들도 올라오고 또 이제 5월 달 정도에는 뭐가 올라오려고 지금 슬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로봇들이 이제 많이 조정을 보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랬잖아. 주도주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이렇게 올라온다 했잖아요. 화장품도 올라오고 지금 로봇도 지금 올라오려고 밑에서 싹 바닥을 찍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다 안 올라온다는 거죠. 지금 조선주들도 많이 움직였지만 그중에서 지금 핵심 키포인트로 지금 얘가 삼성중공업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노테크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보면은 엄청 바닥을 많이 긴 종목이거든요. 신규 종목입니다. 얘도 지금 패턴을 잘 보라고. 항상 5일선 찍고 올리고 5일선 찍고 올리고 또 5일선 찍고 올리고. 그러면 또 다음 주에도 또 5일선을 찍든지 어떤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관찰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죠?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죠? 이미 또 이제 수급 상태가 가한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시작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이 지금 다우 지수도 오늘도 지금 제가 올라오는데 뭐 협상단이 간다. 그러나 이제 벤스 부통령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사실 지금 보면은 국방부 장관 루비오나 트럼프는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뭡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어떤 의미라면은 지금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평화주의자고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협상단이 간다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전략적 자산을 지금 이란 주변에 다 깔아놨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게끔 그 D-Day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2월 28일 날 전쟁을 했지만 국회의 승인을 받은 날이 3월 2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90일 안에 60일입니까? 60일 안에 그죠?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일자가 언제냐면 5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그죠? 다음 주를 지금 굉장히 좀 긴장감을 갖고 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협상단이 갔는데 그게 벤스 부통령을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갔기 때문에 역시 또 그 회담이라는 건 그냥 형식적일 수가 있고 이란이 그죠? 이란도 나름대로 머리를 쓸 거 아닙니까? 어떤 교모 작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미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면은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불확실성이 전쟁이 탁 그죠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다우 지수도 지금 여기에 붙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주의를 살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협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뭐 우라늄, 농축 우라늄과 관련돼 있는 핵과 관련돼 있는 그죠? 미국이 지금 보면 20년을 제시했고 그죠?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는 5년을 제시했는데 지금 약간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10년으로 약간 좀 이렇게 좀 조율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긍정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주가는 이렇게 그죠?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고 또 그리고 이제 케빈 허쉬가 이제 그죠? 연준 위원장으로 이제 뭐 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뭐 금리 인하를 해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가든가 그죠? 아니면은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곤욕스러워지는가? 이제 요게 지금 가장 핵심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그건 지금은 모르죠. 그건 트럼프만이 알 수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예측을 하잖아, 그죠? 반반이죠, 예측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 결과론을 지켜보면서 하셔도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인에서는 지금 어떻게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드렸던 거지만 나스닥은 좀 이렇게 조금 방향성을 찾았지만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사실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떠냐면은 전쟁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이 뭐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실적 위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496달러던데 그것도 지금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한 뭐 75만 원, 76만 원 되잖아. 그죠? 그 마이크론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뭡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도 그런 어떤 흐름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은 전쟁과 무관하게 그죠? 실적으로 지금 밀어붙여서 이만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지만 역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황이라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시황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쟁이 만약에 발발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미국 시장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코스닥이든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얘가 지난번에도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이게 지금 1000포인트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역시 이 1000포인트가 빠질 거냐 아니면 어느 라인까지 할 거냐라고 어쨌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위주로 지금 투자자들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빠지면은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또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왔을 때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냥 반복된 학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밑에서 뭐 SK 하이닉스나 이렇게 뭐 삼성전자나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지금 라인에서 뭐 120만 원 라인에서 22만 원 라인에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이 방향성을 보고 하셔도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은 아무래도 뭐 일자로 보면은 한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 1일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이니까 그 라인에서 그 이후에 정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칠 거냐 아니면 잘 그걸 할 거냐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냐면은 상당히 이렇게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한 뭐 지금 보면은 변압 전선주들 막 움직이잖아, 그죠? 그런 것이 하나의 일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테마가 좀 형성되고 5월 순위에서 이렇게 좀 간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살살 살아나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코스닥이 이렇게 살아날 때는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어쨌든 테마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했잖아. 그죠? 그 지금 제가 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조선도 만들어져 있고, 그죠? 지금 보면은 원전도 만들어져 있고, 어제 화장품도 나왔고, 그죠? 또 지금 보면은 이 조선 관련한 종목들도 쉽게 이렇게 막 꺾어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STX 엔진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지금 이제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로봇, 그죠? 로봇도 지금 밑에서 바닥에서 설설설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러면 또 테마가 뭐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바이오가 될까? 근데 이 바이오 부분은 너무나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삼천당 제약과 관련해가지고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위축되게 만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바이오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까지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썩 그죠 와닿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며칠 전에 뭐 개별 종목 뭐 삼성제약도 막 밑에서 막 가고 저 바이젠셀도 움직이고 이런 개별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또 치고 가는지 그죠? 물론 이 주가를 코스닥을 좀 이렇게 좀 살리려고 하면은 바이오가 주축이 될 수도 있지만 또다시 그저 지난번에 움직였던 또 로봇이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똑같은 말이지만은 왜 제가 수익을 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력이라고 했잖아, 그죠? 지금은 요거 내가 학습한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비중 베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데는 실력 중에서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던 이 비중 베팅만큼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독해야 된다. 다 누구나 빨리 돈을 벌고 싶고, 그죠? 제가 돈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축지법을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 100억 이렇게 가진 사람은 하루에도 1억 뭐 얼마를 벌 수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한정된 자금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금은 씨드를 이렇게 자꾸 키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2천만 원을, 그죠? 한 번에 2천만 원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이번 달에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만들고 그죠? 그런 자신감을 키우고 그 실력을 키우고 그 다음 달에 또 그죠? 아무래도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되시면은 조금 매매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뭐 좀 한정된 2천만 원, 3천만 원은 지금 시장에서 왜 좀 그 가격대가 투자 금액이 조금 한정될 수가 있냐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6,000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주식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은 허다하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좀 하신다 하더라도 뭐 5만 원, 7만 원, 8만 원 주가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비싼 거는 80만 원, 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벌써 12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좀 한정돼 있으신 분은 독하게 아시겠죠? 정말 지독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비중 베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 이 인간의 뇌도 어떻습니까? 28살까지 어떻게 합니까? 성장해. 이 뇌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성수가 한단 말이에요. 성수. 그러니까 이 뇌가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잘 했지만
그 이후에 성숙됐기 때문에 지혜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이가 들었다고 전부 다 뭐 IQ가 이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성장한 부분에다가 성숙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보다는 좀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이 지혜가 높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주식시장도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성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성숙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완벽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그죠? 지난주에 제가 뭐 드렸습니까? STX 엔진, 하나 엔진, 그 수익률이 전부 40%가 넘습니다. 제가 드렸던 종목 그 YJ 링크, 그것도 지금 30%가 넘고요. 단 신풍제약만 파동이 안 나왔고 수젠텍도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 가져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냐. 단기적인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기적인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봉에 따라서, 그죠? 내가 어떤 눌림목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조금 볼 수 있으면 월요일부터, 지금 보세요. 제가 오늘 토요일 날 제가 종목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께서 월, 화, 수, 목, 금 5일입니다. 5일 동안에 수익률이 대부분 40%, 30%, 70%, 170%까지 난 것도 있고요. 2023년도에는요. 200%도 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단 5일 만에 여러분들 10%의 수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그거 사가지고 10%의 목을 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수익이 빨리 나느냐 이거죠. 수익이 빨리 난다라는 그건 결국 뭐냐면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 쉽다는 거죠. 그 돈만 있으면 될 수 있는 조건을 뭐에 갖췄습니까? 종목 선정에 갖췄잖아요. 그 종목 선정이 확실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여기 드린 종목들 안 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 종목 선정과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게 뭐냐? 비중 베팅이란 말이에요. 비중.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 고영 같은 경우 이 집 상한가 일찍 담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딱 그림 보세요. 여기 딱 보면 어때요? 딱 상한가를 갈 수 있는 형태죠. 거래량 터졌죠. 돈 들어왔죠. 그러면 이 매매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죠? 추성 엔지니어링처럼 막 2연상을 때릴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2연상을 때린다든지 어쨌든 상한가를 가고 나도 어떤 눌림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눌림을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걸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 SFA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보세요. 이 SFA 반도체는 제가 옛날에 3,000원에서 할 때 이마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좀 시간은 오래됐지만 뭐 10,000원 정도 갈 수 있다. 뭐 이랬는데 그 10,000원을 뚫고 나서 이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 박스를 한번 보라 이거. 이 박스를 지나고 나서 지금 고개를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고영은 상한가를 쳤어요. SFA는 상한가를 안 쳤습니다. 그러면 상한가를 친 놈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상한가를 안 친 애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님 그 방법을 빨리 알려주세요 하잖아, 그죠? 그 제가 주식 맨날 화요일, 수요일 그 8시 주식 반상회에서 제 유튜브에서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방법은 그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원론적인 것만 잘 깨달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노테크.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이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뭘 가지고 있죠?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규칙. 뭐예요? 양음양이잖아.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그죠? 이런 규칙성을 가지면서 이 박스를 다 탈피하고 여기를 이제 치고 나가기 위한 어떤 모습을 갖춰주는데, 물론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막 벌떼같이 담벼들어. 얘는 지금 어떻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고영이나 SFA 이런 반도체와는 호가창이 달라요. 얘는 어때요? 호가창이 얇습니다. 얇고 뭐 그냥 물량도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떠냐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얘가 이렇게 팍 쏟아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이제 고개를 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딱 잡고, 그죠? 하면은 어느 라인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녀 공장입니다. 이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화장품이죠, 그죠? 우리가 화장품 하면은 뭐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뭐 그다음에 뭐 삐아,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뭐 코리아나 뭐 이런 거 많았지만은 금요일 날 딱 뭐 부티스킨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금요일 날 딱 올라올 때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서 이 마녀 공장이 상당히 수급이 좋았습니다. 거래 금액이나 거래 대금이나 그죠? 그리고 본장에서는 코리아나가 올라왔거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밑에서 거래량을 뚫으면서 그러니까 이 저가 종목들의 움직임, 이 마녀 공장의 움직임 물론 눌리면 뭐예요? 양봉을 많이 켜고 나면은 또 하루 정도 눌릴 수도 있습니다. 눌릴 수도 있지만 이미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찰 대상이 된다. 화장품도 뭐예요? 충분히 지금 테마가 될 수가 있잖아. 그죠? 내수 관련한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뭐 조금 조정을 본다든지 이럴 때 어떻습니까?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여 주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화장품 관련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뭐 코로나 관련해서 수젠텍이나 막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죠 뭐 하루 딱 눌리고 다음날 막 땡기고 막 이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전선주 중에서 상당히 수급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이 수급을 보면 어느 비슷한 그런 어떤 수급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얘는 지금 보면은 약간 대한강통신이 막 움직일 때 그런 어떤 수급의 어떤 형태를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물론 이게 지금 눌림목을 뭐 음봉을 때릴 수도 있고 어떤 형태를 갖출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5일선 기준을 두면서 그죠? 지금 여기 뭐 신고가를 쓰면서 이게 지금 앞에 좀 떨려 있단 말이에요. 떨려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수급 자체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보면 여러분들께서 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급의 형태를 갖춰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께서 이 비중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할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김유신 장군 있잖아, 그죠? 김유신 장군이 맨날 술을 먹으면은 맨날 2차를 갔어. 그 이 사람이 이 습관이라는 것이 너무 이 지나치게 자꾸 젖어들게 되면은 중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 이제 절대 2차 안 갈 거야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또 말이 그죠? 또 그 2차에 가 있어.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강한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의 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랐지 않습니까? 자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 이 습관을 바꾼다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었다가 그죠? 살아났을 때 정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쉽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심장에다가 막 전기를 충전시킨단 말이에요. 그 충전시키는 그게 1200볼트니까 엄청난 전력이라고. 그랬을 때 사람이 이제 다시 바뀌고 살아나는 것처럼 이 습관이라는 것을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중 베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뭘 해야 되느냐? 계속적인 연습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이 습관을 맨날 미수몰빵하고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 했을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면 내가 이번에도 실수해서 막 이러면서 그럴 때는 다시 훌훌 털고 웃으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주식도 수행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